자, 그러면 이게 다 우리 때문이냐? 우리 때문이 맞아요. 아직도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으시던데, 그 IPCC 보고서가 그냥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낸 논문을 다 모아서 나오는 보고서예요. 정말 맞아요. 근데 원래 과학자들은 말을 그렇게 세게 못하세요. 저희가 훈련을 받기를 100%는 없다. 실험을 해보면 항상 예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럴 확률이 90%다. 이런 식으로 말하도록 이제 항상 트레이닝을 받고, 저희들이 또 좀 내향형이 많아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막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기 혼자 공간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조용했었는데, 아무리 30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도 막 아니라고 그러고, 막 트럼프 대통령 나와서 야, 기후변화라는데 올겨울은 왜 더워?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분은 날씨하고 기후도 구분을 못 하시는구나. 30년 이상의 축적된 날씨가 기후인데, 큰일 났다. 이게 그러니까 대화가 좀 필요하구나라는 걸 과학자들이 요즘 느끼고, 이제는 조금 목소리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가. 원래 저희 성격하고 안 맞아요, 사실. 근데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맞다. 데이터가 우리가 이산화탄소 많이 내보냈다고 한 거 맞다. 그리고 그동안 1990년 이후로 그동안 모든 온실기체는 다 증가했다. 다 우리 때문에 증가한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퀴즈 내볼까요? 마지막 퀴즈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은? 서울일 것 같아. 서울 손들어. 서울일 것 같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일 것 같다 싶으신 분? 네, 어디일 것 같아요? 포항? 저도 포항을 생각했었어요. 부울경을 생각했어요, 사실. 또 어디일 것 같다? 인천일 것 같다. 어디일 것 같다? 제주는 아니에요. 제주는 정말 노력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일찌감치 자동차도 바꾸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어요. 좋은 곳. 제주도는 정말 훌륭한 곳입니다. 보니까 충남이에요. 충남이 왜? 하고 보니까 충남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석탄 화력 발전소. 서울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서울은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인구도 조금 이제 최근에 민속 감소도 했고, 이게 충남인데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게 석탄 화력 발전소 혹은 그냥이라도 화력 발전소는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는구나. 우리가 좀 앞으로는 짓지 말아야겠다 하는 걸 이제 알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환경,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 전기를 아끼는 거구나. 왜냐면 발전소 하나 안 지으면, 내가 조금만 절약한 발전소 하나 안 지어도 되거든요. 전기를 아껴주면 되겠구나. 불 열심히 끄기. 이번에도 학생들하고 같이 갔는데 애들이 불을 안 끄는 거예요. 맨날 나올 때마다 제가 다 불 끄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얘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기 음식 배달도 지금은 안 시킨대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랐다. 얘가 북극 갔다 와서 달라졌다.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전기를 아끼자. 그것만 잘해도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조금만 아껴주면 발전소 하나는 없앨 수 있어요. 우리 해보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온도는 올라갈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동안 배출해 놓은 게 있어서 당분간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하면 점점 이제 올라갔던 게 점점 이제 조금 유지되다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까지 되면은 너무 심각해요.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1.2도가 올라갔네. 급하네.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게 최근에 한 30년 동안에 온도가 얼마나 높아졌냐인데요. 1도 올라간 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저 위에는 하얀해요. 하얀 곳은 온도 측정이 안 된 곳. 30년 동안의 데이터가 없는 곳이고요. 그나마 내려간 곳이 남극 주변에 약간 이 정도밖에 없어요. 지구 전체가. 그런가 하면 이거는 60년 동안의 강수량의 변화예요. 강수량이 증가한 곳과 감소한 곳은 갈색인데, 감소한 곳을 보면은 아프리카. 여기가 옛날에는 그나마 농사를 지었던 곳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사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동네
그 주로 보면 좀 내전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호주. 우리 호주 산불 기억하시나요? 코알라 너무 불쌍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 건조해져서. 너무 건조해졌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 산불도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건조해져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산불이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타죠. 나무는 어떤 일을 해요? 광합성에서 CO2를 흡수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CO2 흡수하는 흡수원이 사라지고 있네. 또 산불 불이 타면 어떻게 해요? 불이 타는 건 산소가 사라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는 엄청 많이 발생해요. 물론 산불에 또 약간 좋은 점이 있긴 한데 그 검은색 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블랙카본이라고 하는데 블랙카본은 살짝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역시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후는 이제는 이제 사회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식량 가격이에요. 식량 가격은 날씨하고 완전 밀접해요. 올해 너무 가물었다 그러면 생산량이 뚝 떨어지고 그러면 가격은 확 올라가거든요. 식량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을 때, 날씨가 안 좋아서 올라갔을 때 빨간색이 폭동, 뭐 소요 이런 거 일어난 거,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가격과 폭동이 일어난 게 너무 일치하지 않아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 배가 고프면 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여기 괄호 안의 숫자는 사상자의 숫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대거 난민으로 유럽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죠. 가까운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많이 가니까 유럽은 또 난민들이 아프리카에서 몰려오지, 시리아에서 몰려오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기후 문제에 너무너무 민감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별로 많이 안 오니까 장벽 정도 치고 조금 해결하려고, 우리는 거의 안 오니까 조금 너무 조금 둔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린란드에서 빙하가 녹았었대요. 작년 이야기인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 순식간에 녹아서 확 쏟아져 내릴 거예요. 바다로 막 빙하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빙하물은 알다시피 맹물이잖아요. 짠물이 아니에요. 자, 이런 물이 흘러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 기후를 결정하는데 해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영국이 있어요. 영국은 북에 50도 위까지 올라가요. 영국은 자칭 자기네는, 영국의 특히 북쪽에 뭐 스코틀랜드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바이킹의 후예, 우리는 북극권 국가, 이렇게 또 막 얘기를 하세요. 요즘. 그런데 영국과 우리나라 북이 37도, 겨울철에 어디가 더 추운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북이 50도인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춥기 때문이죠. 그 북이 40도 넘는 독일에서 겨울에 별로 난방 안 해요. 그렇게까지만 난방을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입해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못하게 됐을 때 힘들긴 했지만 버틸만 했다. 다행히도 겨울이 너무 춥지 않아서 이렇게 됐었거든요. 왜 영국이 더 따뜻한가? 따뜻한 난류가 올라가면서 유럽 쪽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해줘. 엄청난 에너지를 전달해줘요. 굉장히 해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해류가 흘러가다가 북극에 가면 가라앉아요. 따뜻하면 아까 찬물이 더 무겁다고 했는데 그러면 따뜻한 물이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또 있어요. 북극해에는 여러 강물이 흘러들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싱거운 바다예요. 짠물과, 여기는 이제 짠물이죠. 게다가 막 이렇게 증발해가지고 더 짜졌어. 짠물이 올라가서 싱거운 물과 만났어요. 어떤 물이 내려갈까요? 짠물이 내려가요. 따뜻한 짠물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기서 심층수로 내려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해류가 흘러가는 해류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린란드에서 물이 갑자기 막 쏟아져 내렸다. 그래서 싱거워졌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그린란드 올라가기 전에
해류는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그럼 유럽은 따뜻한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빙하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예측에 근거해서 만들었던 영화가 더 투머로우였어요. 투머로우의 첫 부분에 보면은 바다에 뭐 이렇게 부표를 감시하는 무슨 조그만한 허름한 연구소에서 컴퓨터 모니터에 하나가 삐삐삐삐 하니까 뭐야 이거 고장났나? 왜 온도가 이렇게 낮아져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고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진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사흘 만에 이렇게 되진 않지만 수십 년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도 우리가 대응하기는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것인가 아닐까를 알기 위해서 또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아직은 팽배해요. 의견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룹이 있고 그 정도까지 그린란드에서 많이 녹아내릴 것 같지는 않는데 라는 그룹도 있어요. 뭐가 실제일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건 분명하죠.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은 무슨 일을 많이 하느냐, 이제는 유럽은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기후에 대응을 하려고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작년에 삼성전자가 알리백이에요. 알리백은 재생 에너지를 100% 쓰겠다 하는 그룹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10년 내에 재생 에너지를 100% 쓰겠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알리백을 국가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네는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모든 공장 이렇게 돌리겠다고 하면 그 다음은 뭐라 하겠어요? 이거 안 한 자동차는 수입하지 않겠다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밀리거든. 도요타에 밀리고 현대에 밀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허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장벽을 만드는데 이거예요, 장벽이. 니네 나라 공장은 재생에너지 안 쓰지? 너희 건 수입 못 하겠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동차 껍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부품 모든 하나하나까지 다. 자동차도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러면 삼성 반도체 들어간 자동차는 못 쓰겠는데? 그리고 우리 볼보에 삼성 반도체 못 쓰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성이 그냥 마음이 착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다 따져보니 해야 되겠구나 해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미국도 그 허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도 최근에 너무 풍력 에너지 막 태양열 에너지 안 좋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하신 분들의 문제인 거고 실제로는 재생에너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돼요. 문제는 우리는 아직 10%도 안 돼. 7.5%. 그러니까 공장을 돌릴 재생에너지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공장 베트남으로 가야 돼요. 베트남이 30%거든요. 베트남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장이 그쪽으로 가면 우리 남편의 직장이 가면서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영국과 노르웨이는 수소에너지를 앞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계획을 이미 수립했고 다시안기지가 있는 스발바르가 1시범 지역이에요. 거기가 원래 석탄 캐가지고 석탄으로 발전기 돌려서 전기 쓰고 있는데 석탄 탄광을 이미 다 문을 닫았고 7개 중에 다 닫고 하나가 남았어요. 그 하나도 2년 뒤에 문을 닫아요. 그 하나 남은 건 이제 발전소로 어쨌든 돌려야 되니까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할 거냐? 발전소를 수소로 우리를 바꾸겠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자동차도 매년 팔리는 자동차의 70%가 노르웨이는 전기차예요. 왜냐? 전기차만 세금을 깎아주거든. 그 전기차가 더 싸. 다 전기차 사죠. 나라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데 재생에너지는 왜 사용 촉진하지? 이 관련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면서 우리는 공장을 많이 세우겠다. 물가가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장은 우리나라에 세워요. 미국에 세워. 삼성? 미국에 세워.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해. 그런데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쓸 거야. 자, 그러면 나중에 수입할 때 허들은 또 뭐다?
재생에너지가 될 수도 있어요.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정책의 결정이 많은 부분은 국회에서 해요. 그냥 국민의 대표니까. 우리가 뽑았잖아. 나를 대표한다고 그래요. 근데 나의 의견과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과연 당신 이번에 선거에 나올 건데 내년에 바로 하잖아요.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어떤가요? 기후변화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자꾸 물어보시면 국민들이 이거 관심이 많으시네 하면서 이분들도 고민을 하고 보좌관한테 A 보좌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지, 자료 좀 조사해보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맨날 다리 놔주세요. 우리 한강 어떻게 할 거예요? 제2공항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전화하시면 그쪽 조사하고 그쪽으로 돈을 갑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예요. 세금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쓰여야 돼요. 기후변화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미적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하실 때 이 사람이 어느 고등학교 나왔느냐를 보실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기후변화에 어떤 대책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이 아예 없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꼭 전화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유세장에 가서 손 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손 들고.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 동네에 보좌관이 살면 보좌관한테도 얘기해요. 아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 국회의원 생각이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관심을 보이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동안은 생각이 좀 없었어요. 저도 먹고 살기가 바빴고 연구하기에 바빴고 아이들 키우기에 바빠가지고. 근데 안 되겠구나.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강연도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 집행이 바뀌도록 정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도의원들 있잖아요. 도의원들 뽑을 때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 잘 사는 미래를 만드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보니까 저의 개인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북극에서 배웠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북극에는 길이 없어요. 차가 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고 걸어 다니는데요. 길이 없으면 이제 만들면 간다.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드론을 띄워서 연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스발바르 주정부에 허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보험을 들어놓은 우리나라 보험사에 전화를 했더니 안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유럽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너희 나라에서 딴 자격증은 인정할 수 없다. 유럽 자격증을 따라. 그래서 유럽 자격증을 따고 막 메일을 보내서 보험을 들고 또 막 전화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받았습니다.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날렸어요, 드론을. 네, 이제 날려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를 잘하고 논문을 써가지고 논문 투고하고 최근에 포스터상도 받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 BCD. 옛날에는 요거 자격증만 있으면 총을 바로 빌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또 바뀐 거예요. 저희가 정말 코로나에 불구하고도 막 코로나 때도 갔거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10일 동안 격리하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10일 동안 격리하고 가서 보니까 총을 못 빌린대. 갑자기 또 새로운 규정이 생긴 거예요. 스발바르 정부에서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2달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2주 있다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밥 먹을 때마다 돌아다니며 하이 내일 어디 가시나요? 혹시 저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해서 이분이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가고, 이 친구가 자기가 따라와 주겠다, 총 들고 따라와 주겠다 해가지고 다행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다 샘플링을 해서 또 유전자 분석하고 그것도 논문 쓰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의 계획을 A 하나만 세우면 안 되겠구나. 그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 BCD를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북극 이끼 장구체입니다. 뿌리로부터 여러 개의 가지를 내서, 사실 이게 여러 식물체가 아니라 하나의 식물체입니다. 지금 막 콧물이가 막 나오고 있는 애도 있고,
그 옆에 빨간 꽃은 나도 수영, 그 옆에 기는 줄기가 있는 건 자두과메기, 아까 얘기했던 자두과메기. 그 옆에 흰색 꽃은 고사꽃다지. 걸어다닐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주변을 들여다보면 식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살짝 이렇게 걸음을 멈출 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북극 개미자리. 네, 저도 이제 아까 보니까 그 엄마는 북극 출장 중 책을 쓴 계기는 그 어떤 계기로 엄마는 북극 출장 중을 쓰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인생을 잠깐 걸음을 멈춰야 될 때가 있었어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소장님이 갑자기 저희 팀을 미워하셔서 과제를 하나 잘리셔가지고 제가 일이 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 막 분했어요. 억울했어요. 연구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를 자르다니. 개인, 그것도 이제 저 때문이 아니라 제 원래 위에 계셨던 분과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위에 계셨던 분이 과제가 없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과제가 있으니까 그 과제를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 막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이런 일로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연구는 실력이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살짝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생각하면서 운전하다가 그 정도로 제가 충격을 받고 밤에 막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노르웨이 파견을 잠깐 나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살짝 생겼을 때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자 글을 쓴 겁니다. 그게 엄마는 북극 출장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연구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하고 앞으로 내가 무슨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연구의 방향을 바뀌었어요. 북극 식물이 자꾸 사라지는데 그거 좀 보존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겠다. 계획을 좀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직도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히 과제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북극 식물 연구하는 과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재미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인생에 쉼표를 찍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주 연구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희 이제 최용해 박사가 사실은 돌에 사는 미생물을 연구했어요. 우리가 달에서 오는 시료는 없기 때문에 돌에 미생물이 살아요. 곰팡이도 살고 광합성하는 미세조류도 살고. 이제 얘네들을 연구를 잘하면 나중에 화성이나 달에서 오는 시료들을 분석할 수 있다. 돌에서도 DNA를 뽑는 팀, 우리 팀이 그런 팀이에요. 굉장히 연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는 야 그거 네가 뭐 연구하겠니 싶은데 아니 뭐 내가 못하면 내 후임자가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내가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지금도 친구들과 같은 그런 꿈을 꿔요. 달 탐사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스마트팜은 우리가 만들어서 집어넣자. 우리는 이제 이런 척박한 땅에서 생물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앨런 머스크 만나서 하이 앨런 머스크 화성에 가실 거죠? 화성에 보낼 스마트팜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 팀의 또 꿈이에요. 물론 이제 허황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하다 보면은 뭔가 이룰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북극에서 배운 이제 인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